안녕하세요. 주식맘사TV입니다. 10월 27일 수요일 오늘의 종목 리뷰 및 내일의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금일 마감한 미국장 나스닥이 0.06% 상승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이 종가상 0.06% 상승이 나왔지만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전고점을 이렇게 돌파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음봉을 맞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역시 마찬가지죠.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도 연일 신고가를 갱신해 주다가 이렇게 윗꼬리가 달린 짧은 음봉을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장 코스피가 0.77%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어제 나스닥 선물이 굉장히 좋았죠. 하지만 오늘 나스닥이 상승하지 못한 그런 실망감으로 인해서 오늘 뭐 이렇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0.28%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아직까지는 21선 위에서 이렇게 놀고 있죠. 그리고 연일 말씀드리는 거지만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 주려고 하다가 이렇게 조정을 받는 뭐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장이 그렇게 염려되는 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펄어비스입니다. 자, 펄어비스 오늘도 이렇게 종가상 역사적 신고가를 이렇게 갱신해 주었습니다. 3.99% 이렇게 상승을 했죠. 펄어비스 뿐만 아니라 오늘 장 대부분 이렇게 오른 종목을 보시면 코덱스 메타버스 ETF에 이렇게 편입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 주고 있고요. 위메이드도 계속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 주고 있습니다. 코덱스 메타버스 액티브 얘네가 지금 이렇게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있으니까 여기에 편입된 종목들이 계속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코덱스 메타버스 ETF에 이렇게 편입된 종목들은 이렇게 같이 상승을 해주었기 때문에 만약에 하락 조정을 받는다면 다 같이 이렇게 하락할 가능성도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현재는 계속 신고가를 갱신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이렇게 같이 등록시켜 놓고 같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들 중에서 굉장히 크게 상승했던 종목이 이 덱스트죠. 덱스트 역시 코덱스 메타버스 ETF에 이렇게 편입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덱스트 오늘 굉장히 주가 상태가 좋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덱스트가 오르는 걸 보고 텍스트를 직접적으로 공략을 하지 않고 어제 제가 언급을 드렸던 메타버스 관련주들 중에서 이 이노뎁이죠. 이노뎁을 거래를 했습니다. 자, 이노뎁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이걸 뭐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각 호가당 매도 호가가 500주, 1000주 임금 안에서 26,000원 보합 부분에 이렇게 한 2만 주 정도가 매도 물량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 이 덱스트가 굉장히 아침부터 이렇게 슈팅을 해주는 걸 보고 저는 이노뎁을 매수를 했습니다. 이걸 매수해 가지고 이것 또한 한 3% 정도 수익 내고 넣을 수 있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들 중에서 코덱스 메타버스 ETF에 이렇게 편입된 종목이 덱스트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 위지역 스튜디오 요 세 개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존의 메타버스 관련주들 중에서 코덱스 메타버스 ETF에 이렇게 해당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메타버스 관련주 전체를 이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덱스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신고가를 이렇게 갱신해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에 뭐 고점 돌파 매매 차원에서 거래하다가 또 이렇게 물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저점 눌림 공매매 차원에서 거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애들은 오늘 종가가 23,450원이니까 내일은 한 22,500원 이런 지점에서는 저점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원전 관련주입니다. 자, 오늘 원전 관련주들 조정을 받았습니다. 두산중공업을 먼저 봐야겠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1.53% 하락 조정을 보였다라는 거죠. 자, 두산중공업 전형적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상승을 해 주었다가 5일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상승해 주었다가 이렇게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수급을 보시면 여전히 기간이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고 있죠.
뭐 오늘 6만 주 이렇게 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외국인이 46만 주 이렇게 빠져나갔다라는 거죠. 이 외국인들은 매도해가지고 빠져나가는 게 두산중공업의 뭐 주가 차트에는 더 도움이 됩니다. 큰 하락이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행보하면서 이렇게 기간 조정을 받는다면 이건 역시 다시 종가 분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2, 3일 정도 더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뭐 굳이 두산중공업을 매수해 가는 것들이 아니라 서정기전, 일진파워, 한신기계 뭐 이런 애들을 종가 분할해서 해도 됩니다. 어쨌든 그런 전략이 유효할 것 같고요. 지금 원전 관련주들은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조선주입니다. 요즘 조선주들이 제법 이렇게 꿈틀거립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뭐 갱신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지만 저점에서 이렇게 제법 많이 이렇게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움직이면 테마를 형성해 가지고 무대기로 이렇게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조선주 중에서 지금 가장 큰 폭으로 움직였던 게 이 현대미포조선이죠. 하지만 이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뭐 거래하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미포조선을 보고 STX 엔진이죠. 이런 애들을 거래를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STX 엔진을 뭐 장중에 눌림목 매매 차원에서 거래를 했는데요. 뭐 이런 자리죠. 이런 자리에서는 눌림목 매매가 충분히 뭐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STX 엔진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지난 4월 달에 이렇게 한번 조선주들이 크게 움직일 때 대장 역할을 한 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들을 볼 때는 전체적인 맥락은 수급상 이런 현대미포조선이나 한국조선해양 이런 애들의 수급을 보고 STX 엔진 아니면 HSD 엔진 이런 애들을 뭐 거래하는 방법도 굉장히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 4월 달에 이런 애들이 조선주들이 한번 이렇게 랠리를 해준 적이 있죠.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해준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선주들이 추세가 죽지 않는다면 이 STX 엔진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현대중공업을 종가 오버나이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이날이죠. 한 달짜리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되는 날 이날 종가 오버나이트를 해가지고 이틀 기다리다가 이걸 본전에 매도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얘네가 그로부터 이틀 정도 더 이렇게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한번 슈팅을 이렇게 해주었다라는 거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신규주 신고가 지금 갱신을 눈앞에 두고 있죠. 이런 신규주들은 신고가를 한번 이렇게 뚫어주기만 하면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날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부 물량 종가 오버나이트를 한번 해봤고요. 자, 얘네들의 오늘 수급을 보시면 기간이 연일 계속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죠. 연기금, 투신 이렇게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코스피 200에 12월달 코스피 200에 편입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기관들이 연일에서 이렇게 계속 물량을 사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얘네들이 11만원대가 온다면 추가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뭐 단타를 치든지 아니면 11만원에 잡은 물량은 단타를 치고 나머지는 다시 끌고 가든지 어쨌든 내일 11만원대 온다면 뭐 이건 추가 매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일부 물량 종가 분할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거래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식마법사TV를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보유 종목이 급등할 수 있게끔 마법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감사합니다.